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문공 하편 첫 번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진대는 이제 맹자 제자죠. 진대가 말하기를 당시에 이제 그 임금이죠. 제후를 만나 뵙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조그만한 그 절개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한 문제 같다. 이제 한 번만 그 제후를 만나 뵙기만 하면 가정법이죠. 면이 있는 거 봐서는 그 대즉 크게 되면 뭐냐 잘 되면 이런 소리죠. 요즘 말은 잘 되면 왕도를 실천할 수 있고 잘 안 되더라도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또 기록된 바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척이 직심이라고 하니, 자, 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그만한 부분이에요. 자로 말하면은 아주 적은 부위. 조금만 구부리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뜻을 조금만 구부리면은 큰 것을 필 수가 있다 하니, 이 심은 척의 8배라고 그러는 거니까 의학가위 마땅히 선생님 그 하실만한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진대는 맹자 제자다. 여기서 소는 소절이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은 구부러진 것이요, 직은 빈 것이다. 팔척일 심이다. 그러니까 심은 척의 8배가 된 거죠. 자, 왕척 직심은 조그만한 것을 구부려서 큰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굽혀서, 맹자가 자기 자신을 굽혀서 한 번만 제후를 보면은 가히 왕도라든가 패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자, 굽히는 것은 작고 피는 것은 많다.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들어오는 이익은 8배가 된다 이런 소리죠. 이게 바로 여러분 왕척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업적으로 이건 여러분 그 공리주의죠. 전적으로 공리주의, 공리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제 논리로 해서 보면은 왕척이 직심은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맹자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맹자는 이 공리주의 사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경제라든가 그러면 여러분 3배만 넘어도 그거 진짜 대박인데 왜 8배예요, 8배. 이런 거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할만하지 않느냐. 마땅히 가히 할만하지 않느냐. 옛날 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맹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 저는 이 질문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일이에요. 공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제나라 경공은 공자 때에 그러니까 제나라 경공이 자,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밭갈로 간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냥하러 갔을 때 사냥의 사냥. 사냥할 때 우인은 뭐냐면은 사냥을 어느 지역의 사냥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벼슬 하는 사람이 낮은 벼슬이죠. 사냥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우인을 부를 때 정이라고 하는 표로서 부르는데 이 우인이 안 이룬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맹자를 요 밑에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공이 장차 죽이려고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임금이 부르는데 하찮은 놈이 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뿔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히 요즘 속된 말로서 그냥 꼭지가 그냥 도는 거죠. 그러니 그 유명한 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사는 불망제 구악하고 이 우인이 이름하는 거예요.
지사는 뜻이 있는 선비는 구악 물이나 언덕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예. 지사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는 거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사는 용감한 선비는 모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항상 내 목은 잘린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공자는 해취한 거 여기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취 비기초 불황야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초가 아님에 가지 아니한 것을 취한 것이다. 공자는 여기서 무엇을 취했느냐? 그 부르는 그 징표가 우인을 부르는 징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인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를 기다리지 않고, 요 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시대명사. 그 초를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갔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어찌하려? 여러분,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인은 여러분 천한 직업이거든요. 거의 기존이잖아요. 임금이 불렀는데. 이 정은 대부를 부르는 징표예요. 되게 높은, 오히려 높이 해서 부른 건데, 어휴, 완전히 이거 뭐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진짜. 그러면서 딱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사는 불망제 구악하고 용사는 불망상기원이라. 아, 참 멋있죠, 여러분? 제가 그 증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물어놓고 개요족하고 개요수하라 그랬잖아요. 내 손발을 보고 내 손을 열어보고 내 발을 열어보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이렇게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는 그와 같은 증자가 처했던 그와 같은 뭐 도가 높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수렵이다. 사냥하는 거다. 우인은 벼슬의 사람이에요. 자, 원유를 지키는 관리다. 원유를 지키는 관리다. 그런데 대부를 부를 때 정으로서 하고 우인을 부를 때 피관으로서 한다.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은 모든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부르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가서 하면은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말을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임금의 심부름꾼이라고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의 말로는 신분증 같은 거죠. 지금은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은 직접 가는데 변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인 입장에서는 피관으로서 하찮은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과분한 걸 하니까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인은 굉장히 숨어있는 은자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다 뛰어나가죠.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인이 그 부대 기초잖아요. 그 비기초이 그 초가 아닌데 요 불자 대신에 비기초이 왕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초가 아닌데 갔다. 제나라 경공이 이 우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를 올바르게 부르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임금이 술 먹다가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임금의 그 모자를 담당한 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임금이 골아 떨어가지고 감기 들게 생겼어. 그래서 이불을 갖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네, 임금이 깨어났어요. 술에서. 그 자기한테 이렇게 그 이불이 덮여지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자기 이불을 담당한 관리와 모자를 담당한 관리를 불러다가 다 벌을 줬어요. 자, 모자를 담당한 사람은 자기 영역이 아닌데 일을 했고, 자기 친구를 담당한 관리는 자기 임무를 충성스럽게 못했기 때문에 벌을 준 거예요. 자,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영역, 그것이 일종의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인이 이렇게 불렀는데 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가면은 나중에 이상한 인구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언젠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꼬투리가 잡혔어요. 너 이놈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보다 과부나 대부를 불러야 되는 징표를 너한테 보내줬는데 너는 왔는데 너는 네가 대부를 사칭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간쓸게도 줄 것 같지만요. 틀어지면요. 지나간 사소한 것이 다 캐내서 공격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그와 같은 상황도 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를 부를 때 정으로서 하고 우인을 부를 때 피관할 때 이 원은 수다, 지사는 고궁하야, 고궁하야. 항상 죽음을 생각할 때 관각이 없이 없어가지고 구하게 버려졌더라도 원망함이 없고 용사는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선비들은 어려운 것도 잘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는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기를 전투에서 죽더라도 목이 잘려나가더라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싸움에 나간다는 거예요. 막 비겁하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후일을 두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은 이에 공자가 우인의 말을 우인지 언을 우인의 말을 감탄해서 칭찬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인이 한 말이죠. 이 사람이 숨어있는 인재죠. 이런 사람들이. 딱 이런 말하니까. 지사는 불망제 구하하고 용사는 불망 상기원이라. 여기까지 이 사람이고 이렇게 맹자가 인용한 거죠. 그러니 공자는 여기서 무엇을 취했는가 이렇게 된 거죠. 취비기초 불황냐. 그 초를 아님에 가지 아니한 것을 취한 것이다. 무릇 우인은 그 물로서 부를 때 그 물로서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니한 것이라도 오히려 죽음을 지켜서 가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하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부를 때 그 물고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직위에 해당되는 징표로서 하지 않을지라도 않는데도 오히려 죽음을 지키면서 죽더라도 이런 소죠. 임금한테 가지 않을 것 하물며 군자가 어찌가히 부대기초의 왕견제하겠는가. 2차 이상은 불가 왕견의 뜻을 말한 것이다. 멋지죠 여러분? 굉장히 멋있습니다. 무릇 왕척이 직심은 구부리는 것이 한 척인데 그 8배 해당되는 심을 바로 피는 것은 이로써 말한 것이다.
만일의 경우, 열하건가는 만약이 있어요. 가정법. 그러니까 여기에 면자로 토가 면으로 되고 직자로 된 거예요. 자, 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현토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그 현토 이렇게 얼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만일의 경우 이로써 할 것 같으면 자, 많은 것을 구부리고 조그만한 것을 펴서 이로울지라도 또한 가히 하겠는가? 이렇게 반업, 서류법에 이렇게 한 거죠.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차이하는 그 왕척 직심이 옳지 않은 것을 그 이르는 바 왕척 직심의 비를 바로잡는 것이다. 무릇소위 구부러진 것이 굽혀지는 것이 작짓고 피는 것이 크면은 그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익을 도모한 이유이다.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류 이렇게 나오면 가정법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소리예요. 이거 우리 대학 서문에서 나왔잖아요. 이류 총명 예지 능쟁 기성자 추러 기간적 천필명지하야 그 이위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 가운데 조금이라도 총명 예지해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갖추게 되면 그래서 그 성품을 다하게 되면 이런 소리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계리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직자로 받는 거예요.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그러면 구부러진 게 많고 펴지는 게 비록 작더라도 이익이 있을지라도 장차 그것을 할 것인가? 그것은 심히 옳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왕척이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현대에 우리들이 저거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물론 맹자의 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아니 당장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조금만 뭘 하면은 거기에 뭐 3배, 5배가 이익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맹자는 이와 같은 공리주의를 극구 자꾸만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냥 맹자의 이와 같은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그 그러니까 지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의 말을 사실은 함부로 옳다 그러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왕척이 직심이 아니라 뭐 2배, 3배만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조간자가 조간자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게 자자고 왕량으로 하여금 왕량은 그 당시에 말을 아주 잘 몰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자, 폐해와 더불어 왕량으로 하여금 자 조간자가 왕량으로한테 여기 폐자가 있죠. 요게 뭐죠?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폐해라고 하는 자와 더불어서 수레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간자가 어느 날 왕량을 불러서 그 폐하고 오늘 한번 말을 몰아서 폐를 위해서 말을 몰고 사냥터 한번 가주게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탔죠. 윗사람 명이니까 하루 종일 짐승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해가 돌아와서 반명했다. 조간자한테 반명한다. 천하지 천공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주 뛰어난 양공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놈이 옵니다. 짐승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누군가가 이와 같은 사실, 대화 나는 사실을 왕량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량이 가로되 청복지하리라. 청컨대 다시 이 폐해를 위해서 시도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강 이후에 가하거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간청했다, 주청했다 이 소리예요. 왜? 이 사람은 왕량은 폐해한테 이제 눈밖에 벗어난 거예요.
임금도 그래. 그러니까 매번 간청을 한 거죠. 이 조간자한테 다시 간청해서 가라 하여건을. 자, 그랬더니 하룻날에 그냥 10마리, 짐승 10마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폐라는 놈이 또 조간자한테 반명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뛰어난 양궁이 있습니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간자가 그러되 내가 너와 더불어 여는 폐해죠. 너와 더불어 장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수레를 모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장이라고 한 거예요. 장해서 너와 더불어 동승하게 하겠다. 너한테 내가 이제 앞으로는 왕량을 너한테 전담시켜 주겠다 이런 소리죠. 그랬더니 그래서 왕량한테 말한대. 그 사실을 이제 왕량아 불러서 말한 거죠. 양이 탁 싫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수레 모는 법도를 모범적으로 해줬다. 그러니까 범아치고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레 모는 법도대로 따랐다. 여러분 수레 모는데도 여러분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일토록 짐승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를 위해서 개우라고 하는 것은 수레 모는 법도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예를 들어서 사냥하기만을 위해서 하다가 짐승을 만났다 그런 소리예요. 개우하니 1조에 하루아침에 10마리 짐승을 잡았다. 시에 이르기를 불실기편을 사시 여파라 하니. 이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은. 자, 불실기 지연을 사시 여파로다. 그 수레 모는 법도를 어긋나지 아니하거늘 화살을 놓는 듯 깨치더라. 딱 또 관역에 들어맞았다. 이런 소리. 불실기치연을 사시 여파로다. 하니 나는 소인과 더불어 수레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글들을 보면은 범아치고 이 괴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고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범아치고라고 하는 게. 그러나 속된 말로 해서 요즘에는 이러면은 안 되죠. 요즘에 뭐죠?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은 아무 다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맹자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내 부하가 낙오돼 있어요. 두세 명이 낙오돼 있어요. 그 뒤에 와서 보니까 이거를 구해로 가면은 중대 한 100여 명을 끌고 가서 중대가 죽을 수도 있어요. 2명을 구하는데. 그 2명을 포기를 하면은 중대는 온전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지도자가 판단을 해야죠. 조간자는 진나라 대부 조왕이다. 요때가 그 춘추 말기예요. 이때 이제 진나라가 대부 세 사람에 의해서 그 진나라 권력이 좌지우지되다가 바로 그 삼진이라고 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깨집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왕량은 선호자다. 수레를 잘 모는 자다. 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죠. 패해는 간자의 행신이다. 총애받은 신하, 일종의 아청꾼이죠. 여지승은 그를 위해서 말을 모는 것이다. 복지는 거듭타는 것이다. 강의회가는 폐해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억지로 청한 기후에 수긍을 했다. 일조는
신시에서부터 점심 먹는 그 밥 먹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은 전주다. 요즘 말로 뭐 이제 그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거죠. 범은 법도다. 괴우라고 하는 것은 자 올바르게 수레를 몰지 않고 짐승을 여금우다. 짐승을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오로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량은 수레를 머는 법도대로 했는데 여러분 활 쏘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레에서 짐승이 왼쪽에다가 몰고 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잘 화살을 쏘지 못해서 법으로서 수레를 몰면 짐승을 잡지 못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 억지로 요거는 거짓으로 짐승을 만난 이후에 맞췄다라는 거죠. 중이라고 하는 건 짐승을 맞췄다. 활을 쏴서 맞췄다. 신은 소와 거공지 편이다. 자, 말하자면 어자가 그 치구의 법도를 잃지 아니하고 쏘는 자 발시하는 거예요. 화살 쏘는 사람이 그 활을 놓는데 모두 맞춰서 여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살을 맞추는 것만 화살을 가지고 가운데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관통해 해가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자들이 그 활 쏘는 길을 하잖아요. 그때는 관역에 맞추는 것만 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냥이라든가 전쟁에 나가서는 여러분 화살을 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은 역자를 쓴 것 같습니다. 이제 폐가 능하지 못한 것이다. 관은 습이다. 요거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습 익숙하지 않다. 어자도 수레를 모는 자도 여기도 왜냐하면 여기 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토가 어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자도 여기 차자가 또가 있으니까 그러면 도는 현토로 했을 때 칼도자 이렇게 씁니다. 칼도자 인차가 돼버렸네. 현토 옛날로 보면은 이렇게 써요. 칼도 이렇게. 어자도 또한 하여. 요건 옛날에는 하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써요. 자, 활을 쏘는 자와 더불어 비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자, 비득금자를 비교해서 금수를 얻는 것을 짐승을 얻는 것을 비록 구름과 같이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언덕처럼 막 짐승을 쌓아놓는 거니까. 그렇게 할이라도 하지 아니하니. 왕도의 종피엔 도를 구부려서 저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그대의 지나친 생각이다. 잘못이다. 왕기자, 나를 굽히는 자, 능히 다른 사람을 바로 펼 수 있는 자 있지 않다. 여기서 유명한 얘기죠. 왕기자, 미유능, 직인자야 아니라 딱 이런 말을 한 거죠. 여기서 비는 아당이다. 여기서 비는 아부에서 이런 소리죠. 아부에서 금수를 많이 잡는 것을 비록 이렇게 많이 잡지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량 같은 좋은 수레를 모는 사람은 근데 군자는 그런 것을 하겠느냐 이런 거죠. 구름은 많다라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오늘 시대의 당에서 살면서 거금지세하야 출처 거치를 이건 잘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에 선비들은 항상 그 사람이 나가고 물러가고 이걸 중요했어요. 출처 거치라 그래요. 불필 일일 중절이는 하나하나 모두 다 경우에 맞출 수가 없으니 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그때는 난세였으니까
만일의 경우 하나하나 절차에 맞추려고 한다면, 조건을 맞추려고 한다면 돈은 행할 수가 없다. 예.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거예요. 양씨가 가로되 어찌 스스로 하기 불자중야오, 어찌 그 스스로 자중하지 아니할 것인가. 예. 왕기면 나를 굽히게 되면 능히 다른 사람을 필 수 있는 것인가. 예. 옛날 사람들은 차라리 도가 행하지 아니할지언정, 요거 0이에요. 0 때문에 이언정 이런 소리예요. 그 거취를 가볍게 하지 않았다. 예. 이와 같은 이유로 공자와 맹자가 비록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올바름으로써 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 자기의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자,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그 거취를, 예, 그 거취를 항상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궁일이 여기지 않고 가히 그냥 도를 실천할 것 같으면은 공자와 맹자가 마땅히 먼저 했을 거다. 아, 이거 참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공자, 맹자 저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만일의 경우 거취하는 거를, 예, 고민하지 않고, 만약 사라고 하는 건 만약이에요. 만약 그 거취를 여기서 긍일이 여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만약에 거취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히 그냥 도를 행할 것 같으면, 행할 수만 있다면, 도를 가히 행할 수 있다면 이렇게, 예, 공자와 맹자가 마땅히 먼저 했을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어찌 도가 행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했겠는가. 예, 누구보다도 간절했죠. 그랬음에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버겁죠. 사실은. 이건 뭐 진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실천할 수가 없죠. 예. 경춘이 이제 말하기를, 전국 시대죠. 그때 당시 맹자 당시의 세상에서 나와서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공선령과 장의는 우리가 소진장의 합종 연행설을 말했던 사람이고, 공선령 이런 사람들, 예. 어찌 진실로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춘이 뭐라는, 한 번 노함에, 그러니까 공선령과 장과 한 번 노함에 제후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히 거처함에, 이 두 사람이 편안히 거처함에 천하의 분쟁이 멈췄다. 이렇게, 예. 천하의 분쟁이 멈췄다는 거예요. 경춘은 사람의 성명이다. 예. 공선령과 장인은 모두 위나라 사람이고 맹자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하면, 예, 이 사람들이 공선령과 장인과 노하면은 제후들한테 이거 설로 하면 안 돼요. 예. 쇠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정책을 말함으로써 서로 간에 치고받게 만들었다. 고로 제후가 두려워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멋있는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맹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맹자는.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죠. 예. 그러나 오늘날에는 장인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면은 모르지만 맹자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맹자가로되 시 언덕이 대장부려. 이건 어찌언이에요. 이 어찌 대장부가 되겠는가? 그대는 예를 배우지 아니했는가? 자미학예호와, 그대는 예를 배우지 않았는가? 장부가, 사나이가 관을 뭐냐면은 나이 20살이 되면은 관을 쓰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그 선생님이나 부모 이런 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모자를 썼을 때 자를 붙여줘요. 자, 예.
그러니까 자가 있고 호가 있어요. 예. 이때는 성인식 같은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명하고 또 여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시집갈 때 어머니가 명하는 거야. 자기 딸한테. 그리고 시집갈 때 문에서 전송할 때 뭐라 그러면 조심해가라. 그러니까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의 시댁으로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조심해서 남편의 뜻을 어긋나지 말라 하니 순종으로서 올바름으로 여기는 것은 아녀자의 도다. 예. 이게 지금 했다가는 뭐 난리 나죠? 이런 말 해가지고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다 뭐죠? 상을 말한 거죠. 예. 상에서 말한 거예요. 이때는 여자도 정상이고 남편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모자란 경우도 있죠? 모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그럴 때는 순종이 정입니까? 아니죠. 상황이 변했잖아요. 이럴 때는 다르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 순이 정의되는 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충고를 한다든가 여기서 오로지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직구성망하게요. 예. 그래서 이런 글은 항상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이지 어떤 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관을 머리에 쓰는 것을 관이다. 예. 여가는 예. 남편한테 시집 가는 거다 이런 소리죠. 부인은 안에서 부가 아니 그 가로서 돌아간다라고 했겠어요. 가로서 시집 가는 것으로서 내 집에 본래 돌아간다. 그래서 시전에 보면은 이 귀라고 하는 게 막 나와요. 이 귀는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건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 집. 예. 부자는 부다. 여자는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순으로서 정도로 여긴 거다. 말하자면 대체로 말하면 이 이자가 여기는 이자는 앞에 있는 공손령과 장이죠. 아유구용에서 세상에 임금한테 아부하고 구차스럽게 그 용납받아가지고서 몰래 권세를 훔친 자들인 이에 첩부가 그 순정하는 도일 따름이다. 이것은 장부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조금 여기서 뭐 비유법들이 현대 사는 사람은 비유법이 조금 마음에 안 다를 수가 있어요. 여자를 조금 많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천하의 큰 거처에 거하되 큰 집이라고 하면 천하의 큰 집에서 거처하고 천하의 올바른 위치에서 섰으면서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뜻을 얻어서는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공유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얻지 못해서는 홀로 그 도를 행해서 부귀불능 부귀 이럴 때는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부귀가 능히 그 사람을 음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부귀에 능히 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빈천이 능히 그 사람의 뜻을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빈천의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위무가 불능굴 위무가 그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산의 대장부다 이런 거죠. 광거는 인이요 정의는 예요 대도는 의다 여민유지는 그 얻은 바를 사람한테 미루는 거다. 자, 얻은 것을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미루어 가는 것이다. 독행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얻은 바를 나한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이에요. 나한테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댓글로 돼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여민유지라고 하는 건 그냥
소득어인 이렇게 하나 이거를 구루보고 사람한테 다른 사람 얻은 바를 미루어 가는 것이요 독행기도는 소득어기 예. 나한테 얻은 것을 예.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낫겠습니다. 예. 음은 탕기심하고 예. 이는 변기절이요. 그 절개를 지조를 버리는 것이다. 굴은 그 뜻이 꺾이는 것이다. 하숙경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국 시대에 성현의 도가 예, 도비하여 성현의 도가 예, 그 막혔다 이 소리예요. 성현의 도가 막혀서 예, 천하가 다시 그 덕업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예, 다만 간교한 무리들이 득지 세상을 만나가지고 횡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만 관교한 무리들이 횡행해가지고 이 뒤에 가면 횡행 나오는 거예요. 횡행해서 기염을 토하니 가히 두려움을 보이니 마침내 이것을 대장부라고 여겼다. 이것은 군자로 관점에서 여기서는 군자의 관저로 말미암아 보면 이것은 첩부의 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맨날 요 나중에 군자로 말미암아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른바 첩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어찌 좋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하족도제료 이런 소리죠. 조금 뭐 이렇게 해석이 저도 이렇게 눈으로는 아는데 막상 입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저도 그저 그렇게 시간이 막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기 한의원에서 틈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파일을 해서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옮기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정도고 의미가 안 통한다든가 글자가 혹시 오자가 있는 경우는 그때 이제 구글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색해